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5070 초보라면 쉬운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이럴 때는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만들어서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완성해서 말하는 거, 이거를 신경 써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문장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문장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을 때 딱히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 I just stayed home. I just stayed home.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머무르다 라는 동사는 stay입니다. stay. 중간에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된소리처럼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발음되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머무르다 stay home. 그런데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로 바꿨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어제 혹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뭐든지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ed를 동사 끝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을 더해주면 just도 붙여주시면 좋겠죠. I just stayed home.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어 동사 I stayed. 어디에 머물죠? home. 그리고 just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까먹고 못 써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그거 $100에 샀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산 물건을 보면서 와, 그거 진짜 예쁘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순간들 많죠? 딱 물어봤는데 대답은 I bought it for $100. 이렇게 했어요. buy, 이거는 사다, 구입하다인데요. 과거형은 ed가 붙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buy는 bought. I bought it. 나 그거 샀어 라는 말이 되고요. 얼마 주고 샀다라고 가격을 얘기하고 싶다면 for 다음에 얼마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for $100. $100 주고 샀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for 하면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기본, 아주 끝까지 가보면 기본 의미는 교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를 주고 그걸 샀다. 교환한 느낌을 for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해보면 I bought it for $100. 천천히 해볼까요? I bought it for $100. 그렇죠. 속도는 여러분들께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꼭 리듬은 살려서 말해주세요. 한국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I bought i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I bought it 한 번에 쭉 가고 잠깐 쉬어도 괜찮으니까 꼭 덩어리로 멜로디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시간 후에 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전화하면서 그래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3시간 후에 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시간 후에 만나자 라고 한다면 I will see you in 3 hours. I will see you.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난 널 볼 거야 라는 말이고요. see 하면 눈으로 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도 한국말로 나중에 봐 이러잖아요. 만나다 라는 의미까지 see로 줄 수 있습니다. I will see you. 난 너를 만날 거야, 볼 거야. 언제죠? in 3 hours. 여기서 in은 어디 안에가 아니라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어떤 후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3시간 후에라고 하면 in 3 hours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전을 얘기할 땐 우리가 ago를 사용해서 3 hours ago 3시간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후에라고 하면 in만 떠올려 주시면 돼요. in 3 hours in 3 hours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또 완성됩니다. 그 두 개 붙이면 끝이에요. 난 널 볼 거야 3시간 후에. I will see you in 3 hours. 이게 3시간 후에 봐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I will을 빼고 그냥 see you in 3 hours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full sentence는 I will까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좀 간단하게 봐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빼도 괜찮다는 거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뒷담화 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쟤 별로래. 쟤 성격 이상하대. 근데 내가 딱 그거를 캐치한 겁니다.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근데 누구누구 철수가 너 욕하고 다니더라. 가서 열받아서 얘기하겠죠. Did you talk behind my back? talk는 이야기하다인데요. behind는 뒤에, my back 하면 나의 등 뒤에서가 되겠죠? 나의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뒷담화하는 거. 네, 뒤에서 욕하는 걸 말하겠죠? talk behind my back. 나의 뒷담화를 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하나씩 기억하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하다라고 하면 take a shower. 그리고 뒷담화를 하다 talk behind my back.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꺼낼 때 정말 편합니다. 여기서는 did you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did만 꺼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 뒷담화다 talk behind my back. 너 지금 내 뒷담화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 내 뒷담화 했니? Did you talk behind my back?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나중에 한번 써먹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talk behind my back 이거 여러 번 얘기하면서 마치 나중에 누가 툭 쳐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라고 하면 thank you. 그럼 뒷담화다는요? talk behind my back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너에게 화났어 라고 하고 있죠. 네, 정말 뭐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왜 그래? 너 평소랑 좀 달라 보이네.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으면 I'm angry at you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I'm angry까지 많이 쓰죠. 내 상태, 감정을 얘기할 때 비동사 I'm 화나는 angry 나 화났어. I'm angry. 너한테 화났어라고 콕 집어서 대상을 말해주면 at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콕 집는 점의 느낌이 at이거든요. 그래서 I'm angry at you. 나는 너에게 화가 났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에게 화났어. I'm angry at you. I'm angry at you. 이렇게 말이죠. 여섯 번째요. 선 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심한 행동할 때 I'm angry at you. 너한테 화났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 전에 경고를 먼저 날려주시는 게 좋겠죠. 나 화를 돋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Don't cross the line. cross하면 넘는 건데요. The line.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뭐뭐 하지 마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렸을 때 저는 이건 명령문이라고 배웠는데요. 꼭 이렇게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다 이런 거 외우기보다는 주어 없이 동사부터 쓰면 부정은 don't부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통 주어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것들은 특정한 느낌이 있죠. 여기서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Don't cross the line. 너 선 넘지 마.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cross the line. Don't cross the line. 이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저 내일 여행 가요 라고 하고 있죠. 내일 막 여행 가면 마음이 막 들떠서 표정에서 티가 나겠죠? 또 표정이 굉장히 설레 보인다. 뭐 해? 있잖아요. I'm going on a trip tomorrow. 저 내일 여행 가잖아요. 이렇게 했죠. Go on a trip.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여행을 가다. Go on a trip. Go on a trip. 자, 이걸 가지고 시제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말할 때 I will 정말 많이 사용하죠. I will. 그런데 같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할 건지 확정된 느낌, 아주 확정된 느낌의 미래는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랑 똑같은 느낌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m going on a trip. 이렇게 하면 나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이야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거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tomorrow, 내일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됩니다. 진행형인지 미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만나보다 보면 상황상 이건 누가 봐도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좀 더 헷갈린다면 뒤에 미래 표현이 등장하면 이건 확실히 미래다 라고 알 수도 있을 거예요. I'm going on a trip tomorrow. 나 내일 여행 가요 라는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m going on a trip tomorrow. 그렇죠? 8번째는 이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소개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최근에 보니까 파묘가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1000만을 달성하는데 저도 한 표를 저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호주에서도 굉장히 지금 막 200만 이상씩 사람이 들어와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다른 분들도 좋아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파묘 제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This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면 다른 것들, 뭐 반지의 제왕도 있고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봤던 것 중에 1등, 그런 걸 all-time favorite movi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This is my favorite movie.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all time을 붙여서 정말 1등을 말해줄 수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This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모든 시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This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그렇죠. 9번째는 어떤 색을 원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색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색 마음에 드세요? 어떤 색 원하세요? 라고 뭐 어떤 시계 같은 걸 사거나 옷을 사거나 혹은 무언가 뭐 재질 같은 걸 선택하는데 색깔을 선택하는 경우에 Which color do you want?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which를 사용하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선택해 놓고 그 중에서 고를 때 which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빨간 옷, 검은 옷, 파란색 옷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which color 어떤 색상 which color 당신은 원하세요? Do you want? 어떤 색을 원하세요? Which color do you want?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 개 중에 선택할 경우가 있으면 which란 말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힘내서 가볼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죠. 진짜 막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Put yourself in my shoes.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문장인데요. 이거는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죠. Put yourself, 너의 스스로를 둬라. In my shoes, 내 신발에. 이런 것들 약간 속담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몇 개 알고 있으면 즐겁거든요. 저도 외국인이 야, 너 그것도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더니 너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속담 같은 표현들 몇 개 알고 있으면 말에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통째로 말하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역지사지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Put yourself in my shoes. 자, 같이 한번 3번 따라해 볼게요.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장 있으면 꼭 소리내서 여러 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문장이 될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꼭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만족도 99%. 네,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우면 정말 바로 기억되고요. 오랫동안 기억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면서 문장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음식은 대화를 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나타난 주제죠. 여행 가는 것도 거의 다들 그러시겠지만 먹는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꼭 한번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일단 무엇이 궁금할 때 뭐예요? 라고 하면 what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at, 무엇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패턴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What's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favorite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그런데 구체적으로 음식을 붙인다면 food를 넣어주시면 돼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자, 리듬 타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What's your favorite book?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되고요. What's your favorite program?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멜로디와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What's your favorite food? 계속해서 소리내서 중얼중얼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 헬스장에 갈 겁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뭐뭐 할 거야, 나 뭐뭐 해 라고 할 때 주어 동사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 문장을 함께 보시면요. I'm going to the gym later. 이렇게 완성해냈죠? 참고로 헬스장에 가다.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go to the gym. gym이 헬스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헬스장. 네,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까워요. fitness club 혹은 간단하게 gy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o to the gym, go to the gym. 멜로디 타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Go to the gym. Go to the gym. 여기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나는 헬스장에 가다. I go to the gym. 그런데 나중에 헬스장에 갈 거라는 미래로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be 플러스 ing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I'm going to the gym. 그리고 나중에라고 하면 맨 끝에 시간이나 장소는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Later, later. 나중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진행형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도 되고 앞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거다란 미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later, 나중이란 미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래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그 의미를 살려서 I'm going to the gym later. I'm going to the gym la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m going to the gym later. 사실 영어도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뭔가 될 것 같을 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몸이 아니라 입을 최대한 많이 괴롭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식당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할 때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이렇게 해볼게요. 부탁할 때는 can you. 물론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 걸로 만들면 좋거든요.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그리고 뒤에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가 돼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여기까지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다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추천하는지가 나오면 끝나겠죠. 좋은 식당, a good restaurant. 레스토랑보다는요,
restaurant,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우리가 아는 표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오디오는 audio, 그리고 라디오는 radio, 바나나는 banana. 이런 식으로 약간 외래어 같은 것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멜로디 넣으면서 바꾸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레스토랑보다는 restaurant. 강세 주면서 restaurant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문장 다시 보고 좋은 식당 추천해 줄 수 있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충분히 살려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싱글룸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나 뭐뭐 하고 싶은데 싱글룸을 예약하고 싶어. 이거를 공손하게 볼게요. I'd like to book a single room. 그렇죠? I want to가 아니라 I'd like to 라고 하면 공손하고 격식 있게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식당에서 주문하고 호텔에서 방을 예약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좀 그렇죠. 격식을 한번 갖춰볼게요. I'd like to, I'd like to. 그리고 book, 이건 책이라는 의미인데요. 책 외에도 동사로 예약하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싱글룸을 예약하다는 book a single room, book a single room. 더블룸을 예약한다면 book a double room.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약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book a tour 이러면 투어를 예약하다가 되겠죠. 표현 하나 잘 연습해 두시면 단어 바꿔서 다양한 상황에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싱글룸을 예약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까요? I'd like to book a single room.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거 너무 매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워. 이거는 영어로 This is too spicy for me.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이거 뭐뭐합니다 라고 하면 This is, this is. 네, 마치 하나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this에다 살짝 강세해 주면서 this is, this is. 이렇게 되고요. 그냥 맵다는 spicy. 너무 매워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너무라고 하면 too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맵다는 건 too spicy, too spic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에게 좀 맵다. for me. 하나씩 보면 이건 뭐뭐합니다. This is 너무 매워요. too spicy. 저한테 말이죠. for me. 연결해 볼게요. This is too spicy for me. 한 번 더요. This is too spicy for me.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소금이 있는데 좀 멀어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부탁할 때 뭘 쓸 수 있죠?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이렇게 되는데요. 부탁할 때는 can you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can you 대신 could you를 사용하면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줄 수 있어요 정도의 느낌으로 돌려 말하면서 격식 있고 공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말투부터 공손하게 해볼게요. Could you?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Could you? 자, 그러면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Could you pass the salt? 혹시 나에게 건네주실래요? 라고 하면 pass me the salt. 이렇게 나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please를 붙이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사실 could you만으로도 충분히 공손하긴 한데 내가 더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 pleas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Good job. 아주 좋아요. 일곱 번째는요.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할 때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해줘서 더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서 How often do you? 이거는 제가 패턴 책에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이렇게 됩니다. 운동하다는 exercise. 앞에 강세 주면서 exercise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운동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한 번 더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밖에 나온 겁니다. 뭐 이건 말투에 따라서 어떻게 지갑 집에 두고 왔어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친구들이랑 계산할 때 어머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이렇게 얄밉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I left my wallet at home 이렇게 볼게요. leave 하면 두고 오다, 떠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데요. 두고 떠나는 거니까 두고 오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돼요. 나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택시 안에 두고 왔네. 내 책상 위에 두고 왔네 등등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과거에 두고 온 거니까 과거형이 더 많이 사용돼요. leave, 과거형은 left. I left my wallet. 제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디 두고 왔죠? 집에. 이거는 하나로 외워주세요. at home. 집에 at home. 집에 at home. 연결될 수 있게. 나중에 뭐 집에 뭐 했다, 집에 뭐 했다 전부 다 at home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left my wallet at home.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left my wallet at home. 한 번 더요. I left my wallet at home. 그렇죠. 9번째는요. 파티에 뭐 입고 가야 하나요? 네, 저도 파티에 가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가야 돼? 아니면 뭐 캐주얼 정장? 아니면 편한 복장?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물어보는 게 최고죠.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이렇게 해볼게요. What, 무엇을 should I, 제가 하는 게 좋을까요? should는 해야 한다인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have to의 의미예요. 그리고 뭐를 입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should라고 하는 것보다 should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 리듬 안에 넣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What should I wear?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요? To the party. 파티에 가는데 이렇게 되겠죠? 파티에 뭐 입고 가야 하나요?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Good job.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우체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소포 같은 걸 붙이러 우체국에 갈 필요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I need to.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해야 하다. I should.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돼. I need to.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 돼. I have to.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돼. 네, 이것들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뭐 머리로 이렇게 막 시험 공부처럼 외우면 나중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만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붙여야 되는데 붙일 필요가 있는데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이 택배 보내야 되는데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Good job.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 필수 영어회화 기초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들을 외웠다가 나중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문장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문장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여행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된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뭐 하니라고 묻고 있으니까 주어 앞에 do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o you 하면 뭐뭐 하니,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Do you have this? 이거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있나요? 정도로 많이 번역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거 있어요? Do you have this?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플러스로 in 다음에 어떤 색상을 넣으면 그 색상으로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in a different color. 다른 색상으로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곧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했죠? I hope, 이거는 무언가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 hop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hope to 동사의 원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 hope to see you. 당신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추가 느낌으로 다시 뵙기를 바래요. Again.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Soon.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둘 다 써서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완성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한 번 더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오늘 밤까지 나는 오늘 밤까지 숙제를 끝내야 해. 네, 숙제가 있는데 오늘 꼭 끝내서 내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night.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할 때 만약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고 싶다면 have to를 쓰시면 됩니다. I have to. 나는 꼭 뭐뭐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면 finish my homework. 그냥 finish만 외우는 것보다 숙제를 끝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꺼내 쓰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finis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끝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만 해.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느낌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by tonight. by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의 느낌이 있어요. 뭐뭐까지, 뭐뭐를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랑 잘 어울리죠. by tonight. 오늘 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 드렸는데 이거 오늘 9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확인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nigh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목이 너무 마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can you give me? 나한테 주시겠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서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받다, 얻다라고 할 때 get이나 have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have 동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고요. 무언가를 받고 싶은지 뒤에 꺼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some water. 물은 water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some을 더했네요. some은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셀 수 없는 것과 셀 수 있는 것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공손한 느낌을 한 스푼 추가하고 싶다면 please를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저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Can I 뭐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는 끝냈어. 뭘 끝냈냐면 숙제를 끝냈어. 언제? 저녁 먹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우리 어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했죠. 자, 주어 동사 가보겠는데요. 그는 끝냈다. 끝내다는 finish. 그런데 여기 뒤에 ed를 붙이면 끝냈다라는 과거 의미가 됩니다. He finished. 그는 끝냈습니다. 뭐를 끝냈죠?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죠. He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면 점점 확장시켜 가면 돼요. 한국어처럼 그는 저녁 먹기 전에, 그는 he 저녁 먹기 전에 before 이렇게 하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주어 동사만 일단 기억한다면 많이 어색하지 않은 올바른 어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뭐 전에는 before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넣었는데 뭐 영화 보기 전에, 수업 전에, 저녁 식사 전에 이런 표현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저녁 식사 전에, 저녁 먹기 전에니까 before dinner. 나중에 before breakfast, before lunch.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는 끝냈습니다. He finished. 뭐를 끝냈냐면 그의 숙제를 끝냈다고 하고 있네요. His homework. 언제냐면 저녁 먹기 전입니다. Before dinner. 전체 문장 쭉 이어서 가보면요.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의미 단위별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하나로 좀 길게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How about을 사용했는데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영화 보러 가다는 go to the movie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ing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해줬죠.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나중에 여러분이 뭐 원하는 거 playing golf, 골프 치는 게 어때?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게 어때? 등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 지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어제 콘서트를 즐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콘서트를 어저께 갔다 온 겁니다. 어땠어? 우리 즐겼지. We enjoyed the concert yesterday. 자, 이번에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enjoy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니까 뒤에 ed를 붙여서 we enjoyed.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죠. 우리는 즐겼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무엇을 즐겼냐면 the concert. 콘서트를 즐겼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We enjoyed the concert. 우리는 콘서트를 즐겼어. 주어 동사로 일단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를 넣으면 된다고 했죠. 이번에 드릴 정보는 yesterday,
어제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We enjoyed the concert yesterday. 우리 어제 콘서트 즐겼지, 재미있게 보내다 왔지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행 가서 이런 말들 한번 할 기회가 꼭 있겠죠? 이번에 연습해서 나중에 꼭 써먹어 보세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다시 해볼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렇게 합니다. 일단 could you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Can I가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면 Can you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could you라고 해서 느낌을 조금 바꿔봤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돌려서 말하고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하다는 의미를 가진 recommend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추천하는지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뭐 good wine, good beer, 혹은 good hotel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천을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nearby.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한 번 더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렇게 완성됩니다. 9번째는 저는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가 과거 어떤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살고 있고 지금도 서울에 사는 중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이 포함된 겁니다. 과거랑 현재 완료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그냥 과거 형태로 I lived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살았어. 예전에 살았던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살지 않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현재 완료 I have lived 이렇게 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과거랑은 달리 정보를 하나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다라고 할 때 live in Seoul. 우리가 인서울이란 말 많이 하죠. 도시나 나라 이름은 앞에 in을 붙여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I have lived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살고 있다기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For 5 years. 뭐뭐 동안,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는 fo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for 5 year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만들어 보면 I have lived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For 5 years. 5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만약 그냥 I lived in Seoul for 5 years 단순하게 have 빼고 I lived 과거로 얘기했다면 나 예전에 서울에 5년 살았어. 이런 느낌이 돼요. 지금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이렇게 해볼게요. 미래를 얘기할 때 I will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will은 그냥 의지를 얘기해요. 순간적인 의지. 나 할래.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예전부터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태, 어떤 계획이 조금 더 추가됐다면 I'm going to가 잘 어울립니다. 저도 예전부터 피아노 한번 배워야지 학원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친구에게 나 피아노 배우려고 해 라고 한다면 I'm going to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뭐 will이랑 be going to를 완벽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will도 문장 만나보고 be going to 만나보고 또 설명 들어보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말로 해주셔야 돼요. 나 배우려고 I'm going to learn.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뭐를 배울 건데 라고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은 how to. 피아노를 치는 방법 how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더 하면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하나, 두 개. 지금 눈으로 보고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원어민이 자주 쓰는 영어 표현 10개 제가 정말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어 별거 아니네. 나도 영어 문장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그 느낌 꼭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회의가 몇 시에요? 라고 하고 있죠. 몇 시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떠올릴 단 하나가 있습니다. What time이죠. What time is the meeting? 패턴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When is, what time is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일까요? 라고 할 때는 when is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물어본다면 what time is가 더 잘 어울립니다. 제가 만약 what time is the meeting 이라고 하면 무슨 요일, 수요일 3시야 라고 시간까지 말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When is the meeting 이라고 하면 목요일이야, 다음 주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what time,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time is the meeting?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 뒤에 거는 조금 헷갈려도 앞에 what time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 열쇠를 찾아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우리 나가자 라고 했는데 열쇠가 주머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요즘 도어락 쓰는 데 많지만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 열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I need to find my key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I need to find my phone, my wallet, my book. 내가 잘 잃어버리는 그 대상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문장 첫 시작을 I need to라고 하고 있죠. 나 뭐뭐 해야 돼인데요. 해야 돼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 쓰는 거 3개를 알려드리면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have to. I have to. 나 꼭 해야 돼. 그리고 뭐뭐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된다면 I should. 나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면 need to. 나 뭐뭐 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는 자동차 타고 어디 가면 키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I need to find my keys 이렇게 했습니다. 열쇠 하나는 key이지만 열쇠 꾸러미라면 key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need to find my keys. 나 열쇠 찾아야 돼. 이런 의미가 됩니다. need to와 should 정도는 조금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 많고요. 꼭 해야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때는 have to. 아주 강한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지금 당장 뭔가 결정하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저도 단번에 좋은 선택을 내리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게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바로 I'll think about it later 이 표현입니다. I will 그리고 축약형으로 처럼 발음되기도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I will이라고 해주셔도 좋아요. I will think about i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영어로 think about. think about. 영어는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I, 내가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인데요. 시점은 바꿔줄 수 있겠죠. 생각했어, 늘 생각해, 앞으로 생각할 거야. 이럴 때 미래는 보통 will, 가장 기본인 will부터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will think about it.
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later. 나중에 생각할 거야. 이 말이 뭐죠? 아, 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think about it later. 한 번 더요. I will think about it later.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정말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친구가 놀자, 어디 가자, 밥 먹자. 아, 나 할 일 많아. I've got a lot to do. 나 가지고 있어 할 때 have 동사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I have got. 이것도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ve got a lot. 이거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I've got a lot. 저는 가지고 있어요. 많이. 다 같이 해볼게요. I've got a lot.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창성, 익숙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하다 보면 아, 얘랑 같이 있는 게 좀 익숙해지고 친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이름도 잘 기억나고. 영어도 그렇죠. I've got a lot. 내가 이거를 세세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툭 치면 나 많이 있어. I've got a lot.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좀 길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죠. 투부정사, to do. 그냥 do는 하다이지만 to do 하면 뭐뭐 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뭐 할 게 많다. 할 일이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ve got a lot to do. 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라는 의미 I've got a lot to do. 바쁜데 누가 귀찮게 구누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I've got a lot to do. 아, 나 할 거 많아. I've got a lot to do.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이 뭐예요? What's the plan for today? 여기서 계획이라고 해서 plan을 사용했어요. 친구들끼리 가벼운 약속이나 할 일이라고 하면 plans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What's your plans for today? 라고 하면 너 오늘 뭐 할 거야? 너 오늘 뭐 할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조금 더 계획 쪽에 가까우면 복수 사용하지 말고 그냥 plan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What's the plan for today? 야, 오늘 계획이 뭐야? 어떤 일을 하기로 했거나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 물어보시면 돼요. What's the plan? 계획이 뭔데? For today.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at, where, why 같은 의문사 있잖아요. 이거 6개밖에 안 되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어디서, where, 언제, when, 몇 시에, what time 이렇게 바로 앞에 꺼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What's the plan? 계획이 무엇이니?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계획이니까 What's the plan for today? What's the plan for today?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천천히 가볼게요. What's the plan for today? 그렇죠. 여섯 번째는 그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날 때 I can't remember where it is. where 여기서도 등장했네요 라고 했는데 만약 그거 어디 있어 라고 하면 where is it? 주어 동사인 it is의 순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Where is it? Where is the restroom? 여행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is가 먼저 등장하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등장했잖아요.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where it is 그대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로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만들어야겠죠. 나 뭐뭐 할 수 없어. I can't. 나 기억할 수 없어. I can't remember. 나 기억 안 나. I can't remember. 뭐가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Where it is. 나 기억 안 나? 그게 어디 있는지. I can't remember where it is. I can't remember where it 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 가볼게요.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여행 갔을 때 뭐 식당 예약하기도 하고 호텔을 예약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보세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공손한 의미 I'd like to. 편하게 친구끼리 쓴다면 I want to가 더 잘 어울릴 수 있지만 공손한 의미는 I'd like to가 더 잘 어울려요.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Make a reservation. 예약이 있는 상태보다는 예약을 하다는 동작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한 번 더 해볼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만약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I have a reservation. 혹은 make를 과거로 써도 괜찮겠죠? I made a reservation. 저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under the name of 재원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보통 I made a reservation이라고 하면 오케이 한 다음에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재원, 성재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꼭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답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나오면 정답.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설프게 나오면 아직 연습을 더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It's time to take a break. 이렇게 했죠. 사실 느낌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면 내가 이런 느낌으로 썼다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뭐할 시간이다는 It's time to 뒤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거,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take a break거든요. 잠깐 틈을 취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이야 막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50분쯤 된 겁니다. 우리 쉬어야겠다. It's time to take a break. It's time to take a break.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t's time to take a break. 한 번 더요. It's time to take a break. It's time to를 또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러 가다가 go to bed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러 갈 시간이에요 라고 하면 It's time to go to bed. 그리고 뒤에 있는 take a break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배웠던 I'd like to 기억나시나요? 그거 가져와서 연결해 보세요. I'd like to take a break.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 표현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붙이고 변형시켜서 10문장이 100문장, 1000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매일 배워가는 것들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 내일 아침에 봐요 라고 하고 있죠.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도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이 인사도 물론 좋은데 하나 더 해보죠. I will see you tomorrow morning. I will은 빼도 괜찮습니다. 내일 봐 라고 할 때 see you 혹은 나 내일 너 볼 거야. I will see you.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뭐죠? Tomorrow morning. 그래서 I will 빼고 한번 해볼까요? See you tomorrow morning. 그리고 그냥 내일 봐라고 하면 see you tomorrow. 나중에 봐라고 하면 see you later.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영어학원 초등학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 see you tomorrow 이거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살짝 조금 더 복잡하게 내일 아침이 될 수 있고요. 풀 센텐스로 하면 I will see you tomorrow morning. 내일 보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 힘차게 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Thank you 안 되나요?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이것도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thank you, 감사합니다랑 thank you for 뭔가 구체적인 거 넣어서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더 격식 있는 표현은 appreciate 이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좀 공손함을 더해야 되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간단한 경우로 하면 Thank you for your help 이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는 thank you for를 생각했는데 이거 정답이 아닌가요? 틀렸어. 절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내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초보자분들이라면 앞에 있는 표현, 지금 눈앞에 있는 표현 하나씩 외워가시면 되고요. 이게 쌓이면 그 느낌이 조금씩 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한 거 중요하니까 소리내서 3번 같이 해볼까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아주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기초 영어 회화, 정말 쉽게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으면 그 어떤 문장도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초보자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들어주시고요. 이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신다면 영어 프리토킹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 가서도 영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왜 날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영어로 Why are you staring at me?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라고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럴 땐 why. 입을 뽀뽀하듯이 모았다가 펼치면서 wh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한국어의 소리와 달리 입을 크게 벌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칭 한번 아, 에, 이, 오, 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Are you staring at me? 라고 뒤에 말해줬는데요. 여기서 stare at 라고 하면 무언가를 쭉 쳐다보고 있는 거, 응시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쳐다보고 있니? 라고 진행 중인 일을 물어보니까 Are you staring at me? Are you 플러스 ing 형태로 지금 뭐뭐 하고 있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쳐다보고 있어? Why are you staring at me? 나를 쳐다보니까 끝에 me를 붙였죠? 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한 번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Why are you staring at me? 뭐 집에 있으면 큰 소리 해주시면 되고요. 바깥에 있거나 조금 큰 소리 내기 힘들다라고 하면 입모양이라도 크게 벌려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건 괜찮아요. 나 그거 괜찮아. 네, 여기서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대상, 그건 괜찮아 라고 하면 I'm good with that. 보통 어떤 거 함께 있을 때,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되고요. 혹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뭔가 할 때도 wit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붙어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도 with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추상적인 느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드실래요? 그거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그건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할 때도 with that 뒤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I'm good at that. 그거 괜찮습니다. I'm good at that. good 이 부분에 강세를 넣으면서 말씀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예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가요? 더 나빠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부주의하게 행동했거나 혹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이거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 다음부터 조심 좀 해. 이렇게 하면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worse. Could have pp 형태는 뭐뭐일 수도 있었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could have가 하나로 붙어서 축약형 could have. could처럼 소리 난다고 보시면 돼요. could have. 그리고 나쁘다가 bad고요. 더 나쁘니 worse죠. be worse 하면 더 나빠진입니다. 근데 could have been worse. 비동사가 pp 형태로 바뀌었죠. could have been worse 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통째로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헷갈릴 때는 통째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때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worse. 그렇죠? 네 번째는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 바꾸면
It changed my life. 네,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주어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꺼내볼게요. 그것이 it 바꿨습니다. changed. 바꾸다가 change인데요. ed 형태를 끝에 붙여서 바꿨습니다. 과거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과거는 보통 ed를 붙입니다. 물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건 따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헷갈릴 때는 일단 ed 넣어주시면 돼요. change가 아니라 changed. 그리고 무엇을 바꿨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인생, my life. 그것이 바꿨습니다. 제 인생을. It changed my life. 어때요? 주어 동사부터 찾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 사람 주어뿐만 아니라 it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물건 전부 주어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It changed my life. 항상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미니멀 영어를 만나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아침이 즐거워지고 만약 이런 분이 계신다면 it changed my life.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같이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5번째는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일을 맡게 됐을 때 너한테 일을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 불안한데 걱정 마. 널 실망시키지 않아.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Let somebody down이라고 하면 누구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간에 대상이 등장하는데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let you down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하나로 기억해 주시는 편이 더 좋아요. 널 실망시키지 않는다. I won't let you down. 그리고 중간에 원래 미래를 부정하는 거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will not을 쓸 수 있는데 I will not let you down. 이거 너무 길어 보이지 않나요? 더 간단하게 축약하는 형태가 바로 won't 입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하다는 그냥 편하게 한국어 want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want. 그런데 이거는 받침이 약간 이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on't. 이런 느낌을 빠르게 가면 won't. 약간 입 앞에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이렇게 되고요. 너무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I will not let you down. 일단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붙여서 축약형으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그렇죠? 6번째는 익숙해요 라고 하고 있죠. 익숙하단 말 어떻게 할까요? I'm used to it. I'm used to it. 이것 좀 부탁할게. 할 수 있겠어? I'm used to it. 이거 조립해야 되는데 나 도저히 모르겠다. 너 해봤어? I'm used to it.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죠. 그냥 I used to. M을 빼고 I used to 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 am used to 비동사가 추가되면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 그거 익숙해. I'm used to it. I'm used to 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해왔던 일들 그거를 부탁하고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I'm used to it. I'm used to it. 그렇죠? 7번째는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일이라던가 혹은 시험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전의를 불태우죠. 생일은 전의까지 불태우지 않고 와 중요한 날이다 이런 느낌이고 시험 보는 날은 약간 비장하게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이건 말투나 상황, 이 표정 같은 걸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This is a big day. 아주 큰 날이라고 해서 big day라고 했는데요. 이건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is is a big day. 아주 크고 중요한 날이야. This is a big day. 딱 보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big day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는요. this is a는 this is a, this is a 굉장히 빠르게 잘 안 들리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거 강세 주고 아닌 걸 빠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This is a big day. 우리도 연습할 때 약간 오버해서 말해보는 거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This is a big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은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 상대방한테 너 얼마나 오래 여기 있던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본 건데 이 추운 날에 오래 밖에 서 있다 보니까 귀나 볼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야, 반갑다. 근데 너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 얼굴이 너무 빨간데?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요. 제가 이 강의 교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문장을 정리하다가 이 표현 그때 딱 영어로 딱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런 표현이죠. How long, 일단 가장 먼저 how long을 사용해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how long, how long. 그리고 너가 여기 있었니? 라고 하는데 이럴 땐 현재 완료를 사용해 볼게요. have you pp 형태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ave you been here? 비동사 be가 pp 형태 바뀌면 been이 됩니다. 그래서 been here 하면 여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나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이렇게 바뀌어요. 뭐뭐 할 수 없다. I can't. t를 붙여서 can't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강세만 주면서 I can. 이렇게만 얘기해도 보통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강세를 보통 빼줍니다. I can 혹은 I can'처럼 발음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뒤에 동사의 강세 주거든요. I can't afford it.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이 없는 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강세를 줘야 됩니다. I can't afford it. 이런 느낌이죠. afford 강세 뒤에 있고요. 뭐뭐 할 여유가 있다인데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나 그럴 여유가 없는데. I can't afford it.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I can't afford it. 지금 당장 내 집 마련. I can't afford it. 네,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I can't afford it.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여유가 없다고 할 때 이거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I'm looking forward to 라고 하면 뭐뭐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I want to. 무언가를 원하다고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I want to인데요.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I can't wait to. 기다릴 수가 없어. 그만큼 원해요. 혹은 I'm looking forward to. 목을 쭉 빼놓고 너무 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I'm looking forward to it.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공연, 혹은 해외여행 등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면 진짜 기다려줘요.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마지막 퀴즈는요.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큰 날이라고 하죠. 이것은 큰 날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표현들은요,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넘어서서 꼭 손으로 적고 타이핑해서 댓글 남겨보고 아웃풋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기억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